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6학년 남자아이였어요. 수업 끝나고 저한테 선생님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활기차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왜 질문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학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다 해서 답을 적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랑 그 전에 나눈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한 6학년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계속 힘들어했는데 계속 공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되게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학원 선생님들에게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을 얻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답들을 취합을 해서 아버님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이야기를 한 끝에 아이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공부는 학생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아빠가 선생님들에게도 그 답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필 또 그때 하필이 아니죠.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 계속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탈모도 좀 생겼고 일시적으로 틱 현상도 좀 생기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제 눈에 너무 보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던 차에 한 번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저런 일 하는 사람이 된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일이 어떤 거였냐면 그때 그 당시 그 친구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공사하면은 공사하시는 분들 오잖아요. 그 바로 옆에서 물론 안 들리게 작게 하셨겠지만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일 하는 사람 되는 거야.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 친구한테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오는 그동안 아주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노숙자가 된대요. 공부 안 하면 배달하는 사람 된대요.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사람 된대요. 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라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말이 잘못된 이유 또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직업을 얻지 못해. 공부 안 하면 너 제대로 못 살아. 너 공부 안 하면 어때? 라는 말들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아이들이 계속 들을 때마다 직업에 대한 비하의식도 생기고 무엇보다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은 다 끝이구나 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어른을 만나도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가치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특히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계속 내면화하면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특히 고학년쯤 되면은 내가 지금 공부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아이들도 조금씩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요즘 많이 다니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 미래를 희망차게 그려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이 아시겠지만 자기 앞날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고를 막아버리거든요.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 판단력도 되게 부족해져요. 판단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갈래길을 열어두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내가 이걸 계획했는데 뜻대로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계속 다채롭게 생각하고 이거를 무엇보다 양육자와 대화를 나눠서 계속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지금 한 가지 답만 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가져서요. 예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미래에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하고 뒤에 붙는 말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었나 또는 그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공부라는 하나의 틀로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장점과
얼마나 많은 그 반짝임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오해하시는 게 막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예술적 재능 같은 거,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무엇, 이것만이 보통 장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것이든 아이가 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 저희가 잘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밖에서 만나는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기준으로 아이를 보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기준으로 봐요. 독서 선생님은 독서를 기준으로 아이를 보기 때문에 아이를 사실은 다 완전히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계속 성장시키는 게 학원 선생님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피드백을 또 해드리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떠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라는 그 아이 총체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이 아이를 탄생시켜주고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이 아이의 총체성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부라는 하나의 틀로 보는 순간 가능성이 많이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부가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공부는 아이들의 어떤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아이들을 발견해주고 자기 안의 것을 끌어내주는 교육이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인풋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라서 정말 힘든 공부예요. 이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글을 잘 읽을 수 없다던가 아니면 공부 스킬이 좀 부족하다던가 공부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아이들이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텐데 일부러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중심으로 저도 기초 학력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자기 학년의 학습 결손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막 더 뻗어나가서 되게 막연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든 일일 수 있고 서로가 결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무엇을 좀 도와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뜬금없지만 책을 2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알랭드 보통의 책인데요.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지만 한 6학년 정도도 읽을 수는 있어요. 직업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특히 5,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잠 못 드는 초등 부모를 위하여 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이 부제가 보이시나요? 사교육 걱정 없이 내 아이 잘 키우기 7가지 해결책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이제 지론을 펼쳐 놓으시는 건데요. 물론 이 책들의 내용을 무조건 다 흡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나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 요즘 교육정보 되게 많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육정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상위 1%, 상위 3% 교육밖에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평범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 들으실수록 불안해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안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아이를 발견해 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건강하게 설계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